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그만 고율다 여러분 드디어 초급 2로 돌아왔습니다. 자, 입문 1, 2 그다음에 초급 1부터 초급 2까지 이렇게 오느라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자, 보통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나 이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초급 2,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말은 여러분 여태까지 너무너무나 잘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점차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거나 막 이러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력이 좋아지려면 원래 조금씩 어려운 거를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게 나왔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긴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실력이 이만큼 돼서 그다음 단계를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뭐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 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끝까지 해내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 결국 끝까지만 하면 그냥 그 사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하다가 결국은 다 그만두고 중간에 다 멈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끝까지 15강까지 꼭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뭘 공부하게 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수동태와 관련된 표현을 공부할 건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되다, 수동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 먼저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참, 펀참. 자, 여러분 여기서 펀은요. 펀이 아니라 펀 이거고요. 참이란 표현은 뭐죠? 못참. 100셀 때까지 못참이라고 해서 100이라는 의미죠. 자, 펀참은 뭐냐면 여러분 베트남어에서는 이렇게 분수를 2분의 1 읽는 게 아니라 1분의 2로 읽습니다. 분의 2. 그래서 이 펀참 뭐냐면 이 분이에요, 분. 분의 100입니다. 자, 분의 100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50이죠. 그래서 50%죠. 그래서 분의 100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라는 의미도 있더라. 자,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뭐라고 한다? 펀짬, 펀짬, 펀 아니고 펀짬. 그 다음에 can,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can은 칭찬하다예요.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가 칭찬하면서 캔디 하나 줘야죠. 우리 칭찬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칭찬하면서 캔디 하나 이렇게 주시면 돼요. 칭찬하는 걸 can. 근데 여러분 절대 can 아니고 can 끊어야 이렇게 좀 끌어야 돼요. can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선물하다는 땅입니다. 저는 선물 너 뭐 선물 받고 싶어? 저는 땅을 선물 받고 싶어요. 땅. 누군가 선물해 준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땅 받고 싶습니다. 땅 받고 싶어요. 땅 받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냐더라고 얘기하면 더는 일단 무슨 뜻이냐? 터는 터 아니고 여러분 이죠. 이거는 조상이나 혹은 신을 모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시는 집이다라는 뜻은 이제 성당이나 교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냐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베트남은 아무래도 프랑스의 이제 지배가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카톨릭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천주교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대부분 냐더라고 하면 성당에 속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냐더. 자, 프랑스는 팝 아니고 여러분 팝송 아니잖아요. 응? 팝입니다, 여러분. 자, 팝은 여러분 법이란 뜻이에요. 팝이에요. 실제로 무슨 법 이러면 팝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프랑스는 과거에 우리 법국이라고 했던 거 아세요? 법국. 그래서 프랑스를 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펀참, 캔디 주면서 can, 땅, 냐더, 팝. 자, 그 다음은
서이증입니다. 서이증. 여러분 이거 발음할 때 지읒으로 하지 마시고요. 증, 증입니다. 서이증, 서이증입니다. 어디서 강세를 주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서이증, 서이증 이렇게 발음하는데 자, 서이라는 표현 자체 혼자만으로도요. 뭔가를 짓다. 영어로 build, 짓다 혹은 구축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서이증을 같이 써도 짓다, 구축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의 증은 뭐냐면요. 세우다. 뭔가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짓다라고 할 때는 써이 하나만 써도 되고 써이증 둘 다 사용해도 되지만 증 하나만 쓰는 건 안 돼요. 증은 세우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막 동상을 세우다 뭐 이런 거죠. 그럴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써이증, 써이증.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을 닫다는 렁, 여러분 입 다무셔야 돼요. 렁끄. 딴 데 보지 말고 저 보세요. 렁끄, 렁끄, 렁끄. 오케이, 좋아요. 렁, 닫다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화나도 문을 쾅 하고 닫으시면 안 되고요. 문을 덤덤하게, 덤덤하게, 아주 아무렇지 않은 게 덤덤하게 닫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렁끄, 렁끄이고요. 자, 쉬다라는 단어는 응의. 여러분, 응이, 이게 하면 안 되고요. 응의, 응의, 응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응의, 응의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조가 되게 중요해요. 응이, 이도 아니고 응도 아니고 응의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이증, 서이증, 렁끄, 렁끄, 응의, 응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즉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를 수동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수동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국어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능동이라는 표현과 수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능동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하고요. 수동은 내가 뭔가 가만히 있는데 받게 되는 걸 수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받게 되는 거. 자, 능동은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그 제가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요? 보는 거, 공부하는 거, 가는 거, 다 수동이에요. 그쵸? 자, 근데 다 능동이에요. 죄송합니다. 다 능동입니다. 근데 수동은 뭐예요? 받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수동인 거죠. 예를 들어서 먹게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먹게 된 거죠. 만나려고 했지 않았지만 마주쳤어요. 길 가다가 마주치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그냥 가다가 어쩌다가 수동적으로 마주친 거죠. 그다음에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짓는 게 아니라 지어졌어요. 쓰는 게 아니라 쓰여졌어요. 혼내는 게 아니라 혼났어요. 그다음에 우대하는 게 아니라 우대받았어요. 내가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할인을 받았어요. 이런 게 모두 다 수동태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당하는 거.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어는 이 수동태가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수동태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쓰는 수동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르과 베이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긍정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만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과 수동을 나누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 수동태 늑은 언제 사용하냐? 긍정적인 사건. 자, 긍정적인 사건이라는 게 뭘까요? 칭찬하는 거 말고 칭찬받는 거. 우대하는 거 아니고 우대받고. 할인받고.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 다 긍정적인 사건. 그러면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평이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만나게 되는 거. 그쵸? 그다음에 가게 되는 거. 그쵸. 가게 되는 거. 그다음 내가 원했든 원치 않든 가게 됐던 거. 먹게 된 거. 이런 거 다 뭐예요? 그냥 평이한 사건들이에요. 그런 것도 모두 다 긍정 수동태 늑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늑이 원래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지만 수동태로 쓰일 때는 이렇게 동사 앞에 늑이 붙여져야 됩니다. 뒤에 가서 여러분 좀 더 이해하실 거예요. 자, 부정수동태는 뭐냐면 부정적인 사건에 붙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건의 대표적인 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헐렁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내가 아프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는 싹 다 모두 다 뭐예요? 아프고 다치고 여러분 상처 나고 부러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사고 나고 이런 건 다 부정적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뭐예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 거. 혼내는 게 아니라 혼나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뭐다? 그렇죠. 고장 나는 거, 깨지는 거 다 부정수동태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다음 강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먼저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항상 동사 앞에 늑이 붙으면 뭐뭐 하게 되다 수동태가 됩니다. 첫 번째, 만나게 되다 하면 어떡할까요? 르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르갑.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매우 기뻐요. 누가 기쁠까요? 내가 기쁜 거예요. 오케이, 내가 매우 기쁘다 어떻게 해요? rất vui. 그래서 rất vui. 제가 매우 기뻐요. 뭐 하게 돼서? 요거 하게 돼서. được gặp 만나게 돼서 누구를? 선생님을. 그래서 이게 여러분 nice to meet you라는 표현이에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호칭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rất vui 너무 기뻐요. được gặp cô.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나를 넣고 싶어요. 그럼 앞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Em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자,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케이, 맞아요. 자, 제가 할 테니까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동생 만나서 반가우면 rất vui được gặp em.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chị.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진짜 막 다른 책들 보면 1강에서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여기다가 집어넣냐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긴 문장, 이 문장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버거워요, 사실. 완전 입문 사람한테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저 뿌이득 같고 이렇게 그냥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이렇게 초급 2에서나 알려주게 된 거죠.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된지 이제 이해되시죠? 할인하는 건 우리가 giảm 이라고 해요. 혹은 giảm giá 라고 하는데 할인 받는 거니까 được giảm 이라고 하고요. 자, 저는 20% 할인 받았대요. 주어와 수로부터 찾습니다. 내가 할인 받은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Em được giảm 20% 20%. Em được giảm 20%. Em được giảm 20%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할인 받았어요. 20%이지. Em được giảm 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수동태는 앞에다가 늑을 붙이면 되는데 사실 앞에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얘가 바로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봐봐요. 나 20% 할인 받았어. 나 할인 받았어. 그 다음에 나 우대 받았어. 나 칭찬 받았어. 그쵸?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혹은 이 건물은 지어졌어 몇 년도에. 그냥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은 여기에 항상 누구에 의해서 뭐뭐가 됐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저 직원분한테 할인 받았어. 오케이. 그다음에 이 건물은 뭐 A에 의해서 지어졌어. 정도전에 의해서 지어졌어. 이 A라는 거는 뭐 누구누구에 의해서 발명됐어. 그쵸? 그다음에 나는 나 칭찬받았어. 이게 아니라 나 선생님한테, 나 엄마한테 칭찬받았어. 이런 식으로 대상이 나와요. 누가 그걸 해줬는지 대상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굉장히 베트남어가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실제로 요즘은 좀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실제로 베트남어 전공하신 분들도 틀리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절대 틀리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그렇게 이 동작을 해준 대상이 정확하게 나올 때 누가 할인해줬다, 누가 칭찬해줬다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 때는요. 일단 베트남어에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세요. 이 수동태를 여러분이 능동태로 바꾸셔야 돼요. 능동태로 바꿔야 된다를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능동태로 바꿉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면 알아요. 자, 첫 번째 칭찬받다는 뭐라고요? 제가 칭찬할 때 뭐 주면서 칭찬한다? 캔디. 그래서 르캔이라고 했어요. 르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많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나 칭찬받다 선생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Em được khen cô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칭찬받았어요, 선생님을.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받았다를 능동태로 바꿔요. 그럼 뭐예요? 칭찬하다죠. 그럼 누가 칭찬해요? 주체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칭찬을 해요. 자,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대부분 이제 늑을 이렇게 많이 써요. 줄여서.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능동태로 먼저 바꿔요. 선생님이 이걸 해준 주체를 쓰는 거죠. 선생님이 칭찬한 걸 내가 받았다. A가 지은 걸 이 건물이 받았다. 그쵸? 자, A가 발명한 걸 이 물건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Em được cô khen. Em được cô khen. Em được cô khen. 그러면 엄마한테 칭찬받으면 Em được mẹ khen. Em được mẹ khen.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너무 머리 아프신 분들은 được A 동사, A에 의해 동사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가서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라를 기억하시면 좀 좋아요. 수동을 능동으로 바꿔서 문장을 만들고 그거를 받아준,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선물을 땅이라고 했죠. 선물 받다는 륵땅인데 유리한테 이거 선물 받았대요. 자, 이것도 능동으로 바꿉니다. 자, 선물 받았다가 아니라 선물해요. 누가? 유리가 저는 실제로 선물하는 걸 좋아합니다. 유리가 땅 했어요. 무엇을? 까이나이 이것을 선물했죠. 자, 여기는 어순 이해되죠? 유리가 땅 선물했다 이것을.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em được 유리 tặng cái này 이렇게 됩니다. Em được 유리 tặng cái này. Em được 유리 tặng cái này. Em được 유리 tặng cái này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수동을 능동으로 바꾼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아, 이거 너무 머리 아픈데?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려운 게 나올 때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너무 어려울 땐 이제 그냥 내가 제일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문장을 하나 정도, 그래서 2개 정도 그냥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진다. 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화해 볼게요. 오늘은 시티 투어를 신청했는데 가이드를 만나서 도시를 구경할 예정이래요. 가이드가 오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Chào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Chào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형을 만나게 돼서 매우 기뻐요. Chào anh, rất vui. 젖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젖부이 아니고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했더니 동생 안녕하세요. Chào em, rất vui được gặp em. 호칭만 바꿔주면 되죠. Chào em, rất vui được gặp em. 다시 한번 해볼까요? Chào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Chào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Chào em, rất vui được gặp em. Chào em, rất vui được gặp em. 그래서 이제 막 성당, 이제 베트남에 가보면 되게 프랑스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틀담 성당 같은 이런 성당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프랑스에 의해서 1800년도에 지어진 성당이에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핵심부터 찾습니다. 여기는 성당이다예요. 그러면 여기가 주어고 이다가 이다, 라가 수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다? 성당이다. 근데 누가 지었을까요? 프랑스가 지은 걸 받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 의해 지어진 성당이다. vào năm 1800, 1800년도에.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가면 여러분 앞으로 베트남을 공부하다 보면 được A xây dựng 이란 말이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면 được A xây dựng, được A xây dựng, A에 의해 지어졌다. được A xây dựng, A에 의해 지어졌다. 정도전에 được 정도전 xây dựng, 경복궁 được 정도전 xây dựng, 그 다음에 수원화성 được 정약용 정조 xây dự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성당인데 프랑스에 의해 지어졌어요. 1800년도에.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vào năm 1800. 숫자는 잘 하셔야 돼요.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vào năm 1800. 이건 성당이다.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vào năm 1800. 그렇죠? 여러분 너무 어려울 때는 이렇게 끊어야 돼요.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vào năm 1800. 너무 예쁘대요. đẹp quá. 너무 예뻐요. đẹp quá. 그렇죠? chúng mình, 줄임말이죠.
우리죠. 우리 vào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뭐 할 수 있을까요? mình vào được không? mình vào được không?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vào năm 1800.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vào năm 1800. Ồ đẹp quá, mình vào được không? 오 đẹp quá, mình vào được không? 아니요, 오늘 문 닫았어요. 자, không. dạ không. 자는 내지만 여기서는 그냥 사실 뜻이 없이 추임새일 뿐이에요. 아니요. hôm nay, 오늘 đóng cửa, 문을 덤덤하게 닫으라고 했죠? đóng cửa ạ, 문을 닫았습니다. dạ không, hôm nay đóng cửa ạ. dạ không, hôm nay đóng cửa ạ. đóng cửa ạ. 그래요? vậy à, 혹은 우리 대아라고 하죠. 그래요? tiếc,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tiếc quá, tiếc quá.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dạ không, hôm nay đóng cửa ạ. vậy à, thế à, tiếc quá. 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막 뭘 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소리 듣고 그냥 따라 하시는 게 나아요. 자, 어떻게 한다? Chào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Chào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Chào em, rất vui được gặp em. Chào em, rất vui được gặp em. 자, 여긴 성당이다.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vào năm 1800.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vào năm 1800. Ồ đẹp quá, mình vào được không? ồ đẹp quá, mình vào được không? vào 아니고 vào. Dạ không, hôm nay đóng cửa ạ. dạ không, hôm nay đóng cửa ạ. vậy à, tiếc quá. vậy à, tiếc quá. 이렇게 됩니다. 자, 요즘 회사가 바쁜지 남편이 주말마다 출근을 한대요. 이번 주는 쉬는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봐요. 이제 바로 한번 베트남 말로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번 주말에 자기 쉬어?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번 주말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cuối tuần này, cuối tuần này, 이번 주말에 anh có được nghỉ 쉬게 되다. được nghỉ không? cuối tuần này, anh được nghỉ không? cuối tuần này, anh được nghỉ không? 자, 베트남에서는 쉬다라는 걸 이제 쉬게 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면 휴식을 갖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휴가나 여러 가지 쉬게 되는 상황일 때는 나 쉬어 이거보다 được nghỉ 쉬게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cuối tuần này anh được nghỉ không? 쉬게 돼요? 쉰대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번 주말에 나 쉬어. cuối tuần này anh được nghỉ. cuối tuần này anh được nghỉ.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대요. 근데 회사에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아인찌이들이 많은 거죠. 아인찌. 형 누나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언니 뭐 형 누나들과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자,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뭐였죠?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chị.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anh chị. 이건데 그쵸? 원래 여기 대신에 gặp 이죠, gặp. gặp. 만나게 되다. các anh chị. 형 누나들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이건데 여기선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형 누나들과 làm việc, 일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rất vui được làm việc với các anh chị. rất vui được làm việc với các anh chị. 이렇게입니다. được làm việc, 일하게 돼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표현을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늑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공부했던 늑은 뭐였어요, 여러분? 동사 앞에 늑이 붙으면 뭐뭐하게 되다, 긍정수동태였습니다. cuối cùng em được gặp cô. 마침내 내가 được gặp, 만나게 됐어요. 누구를? 선생님을. 마침내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cuối cùng em được gặp cô. 이렇게 되고요. anh được đi, 가게 됐다. 어디를? Vietnam rồi. 나 베트남 가게 됐잖아. anh được đi Vietnam rồi. anh được đi Vietnam rồi.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반대로 동사 뒤에 늑이 올 때는 뭐였어요? 할 수 있다. 근데 không được 이니까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표현이죠. chị không gặp được anh ấy. 나는 gặp, 만날 수 없어. 못 만났어. anh ấy, 그를. chị không gặp được anh ấy. chị không gặp được anh ấy. 그 다음에 anh đi Việt Nam được. 나는
베트남을 가요? được. 베트남 갈 수 있어. anh đi Việt Nam được. anh đi Việt Nam được.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được 은 여러분 문장 안에 따로 동사가 없을 경우 được 은 받다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맞아요, 여러분. 문장 안에 따로 동사가 없으면 얘가 동사예요. 받다 되다. 그래서 뭐 점수를 받다. 그리고 사실 그냥 được được. 돼요 돼요. không được không được.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실. 자, em được 10 điểm. 자, 저는 10점을 받았어요. 여러분 10점은 베트남에서 만점이에요. 베트남은 10점 만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Em được 10 điểm. 10 điểm. 오케이. Em được điểm cao. 높은 점수를 받았다. Em được điểm cao. 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bây giờ chúng ta sẽ làm đúng hay sai 가볼게요. 첫 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 맞습니까? đúng không? đúng không mọi người? đúng, 맞죠?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자, đúng hay sai? sai. 틀렸죠, 여러분? 거꾸로죠. 지금 할 수 있다는 늑이 동사 뒤에 가야 되고 하게 되다는 늑이 앞으로 와야죠. 그렇죠? 여봐, 나 직원분한테 할인 받았어. đúng không? sai. 안 되죠, 여러분. 자, 이런 건 제가 일단 능동태로 바꿔라. 자, giảm giá 할인해요. 누가 할인해 준 거예요? 이 nhân viên 직원이 할인해 준 거예요. nhân viên giảm giá 하는 걸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은 거죠. 그래서 chị được nhân viên giảm giá, chị được nhân viên giảm giá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좀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긍정수동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듯 하지만 이게 베트남식 사고방식을 조금 가지셔야 돼요. 아, 베트남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걸 좀 가지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한번 좀 정리도 해주시고 복습도 해주시고 문제 풀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제가 그만